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디를 가도 소음이 가득하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립니다. SNS는 끊임없이 알림을 보냅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 요즘 부쩍 많이 듣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조용히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삶을 택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민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곤 했죠. 이웃집 소음이 괴로웠습니다. 특히 마부들의 채찍 소리, 그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지어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종종 중범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옆집 TV 소리에 짜증이 납니다. 쇼펜하우어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썼죠. 산책할 때도 홀로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 여겼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남이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쓰나요? 남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소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의 기대를 내려놓는 거죠. 그는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외로웠을 겁니다. 가끔은 쓸쓸했겠죠. 하지만 그는 견뎌냈습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족쇄가 채워집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사람들과 있으면 피곤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커서 쉽게 피로해집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표정 하나 신경 써야 하죠. 집에 돌아오면 홀가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를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트마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죠. 그는 개와 매일 산책했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나았습니다. 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해줍니다. 쇼펜하워는 그게 좋았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찾는 겁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는 거죠. 진심이 통하는 이와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의 집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 속에 살았죠. 책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라고요. 그래서 그는 독서 후 반드시 생각했습니다. 책을 덮고 혼자 걸었습니다. 읽은 내용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갔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면 말입니다. 소음 속에서는 안 됩니다. 잡념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 종일 바쁩니다. 뉴스를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메시지에 답장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을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지 않았습니다.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렇게 철학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산책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필요 없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함을 원했습니다. 같은 일상의 반복, 그 속에서 깊이를 찾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릅니다. 늘 새로운 걸 찾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새 취미를 시작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반대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 그 안에서 진리를 받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은 내면으로 향하는 겁니다. 밖을 향한 시선을 거두는 거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상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었습니다. 고요함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경계했습니다. 욕망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봤습니다. 원하는 게 많으면 불행합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게 원하는 삶.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그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와 침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관리할 게 적었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물건이 넘칩니다. 옷장은 옷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입는 건 몇 벌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요.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뭔가요? 대부분 단순한 것들입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이 행복입니다. 비싼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자신만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말년에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찬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았으니까요. 조용히 산다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고요함을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조용히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잠시라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저 고요함 속에 있으세요. 그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말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조용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삶이 말해줍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고요. 자유라고 합니다.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고요.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조용히 사는 연습을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